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에, 오늘 또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또 이 강의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송원 초등학교 교무부장님이신 안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이 수업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늘 얘기한 대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뭐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전에 했던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이야기할 큰 제목은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작은 제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인식이냐? 그동안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비군이 만들어지는 수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사실 비군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군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비군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수업에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수업에 의해서 그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그 비군 애들의 어찌 생각하면은 항명, 일종의 반항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을 전달해 드리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수업의 결과로 AB 양군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 현상이다. 이런 선생님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요, 또 우리 광주시에서 공개되는 10월달이면 공개되거든요. 그 초등학교는 한 10학교가 연구 발표를,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공개 수업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봅니다. 다른 학급은 일체 볼 수가 없죠. 근데 거기는 공개되는 곳이 이렇게 가서 봅니다. 10개 학교, 10학급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날 수업이 일부 애기들만 열심히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애기들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 이거지. A군과 B군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얘기하면은요, 선생님들은
표현은 달라요. 표현은 다른데 제가 그것을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인차 때문에 수업의 결과로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와 못하는 어린이가 나타나는 이른바 AB 양군화되는 현상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필요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개인차 때문에 능력이 높은 애기들, 능력이 낮은 애기들이 있다 이것이. 이 개인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는 어린이와 학습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학습에 실패하는 어린이가 생기기 마련이다고 그렇게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어째서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문제 어쩌고 생각하세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다 모아봤습니다. AB 양군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첫째는 선생님 1학년 첫날부터 저 AB 양군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3월 2일 날 1학년 이제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벌써 그때 우리가 수업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때 AB 양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업을 해서 분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학년 첫날부터서 AB 양군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 말은 뭐 말이냐 그러면은 또 여기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료를 안 갖고 왔네. 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그 3월 초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입학식 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1,500개. 참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네요. 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한 어린이들,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뭘 조사를 했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휘령을 어휘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입학 전에 했는가 입학 후에 며칠 동안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어휘수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1,500개랍니다. 1,500개. 가거라 오거라 먹어라 하는 그런 말 일상생활 용어죠. 그리고 제일로 많이 어휘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6,000개. 그러면은 제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4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막 왔는데 수업 첫날 선생님이 상대하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는 1500개의 어휘를 구사하는 어린이와 6000개의 어휘를 구사하는 어린이가 앞에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1500개, 2000개, 2500개, 3000개, 3500개 뭐 이렇게 다 어린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휘 수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개인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1학년 막 들어와서부터 개인차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6,500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어린이하고 1,500개 어휘를 가진 어린이가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수업을 받았을 때에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 나한테 묻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수업하는 사람이면은 차이가 안 생기죠. 근데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덮어놓고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휘수에 큰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1시간 수업을 할 때에 당신이 쓸 어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로 쓰이게 될 가령 어린이들한테 어린이가 새로 듣는 말이라든지 뭔가 그렇게 이 시간에 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서 어린이들이 몰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지도를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시간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잘하는 얘기가 못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수업하는 사람은 어휘가 많은 6,000개 어린이가 당연히 잘 배우겠죠. 그리고 1,500개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제대로 공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AB 양군으로 분열되어 버린 것이죠. 누구의 죄입니까? 교사가 결국은 가르치는 대상인 1학년 어린이들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수업한 교사의 탓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하자면 AB 양군으로 분화된 것은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입니다 하는 말하는 선생님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학년 첫날부터 AB 양군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근데 그 얘기도 선생님 이해가 가셨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수업의 결과로 AB 양군을 분열된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전체, 우리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선생님들이 1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100% 제대로 배운 학급이 있는가 없는가 선생님 말해보시오 이것이요 나한테. 그런 학급이 있을까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AB 양군으로 모든 수업의 결과가 AB 양군으로 분열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개인차 때문이다. 그 능력이 개인차 때문이라는 것은 이 말로 갖고 말하자면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업의 결과로 AB 양군을 분열된다. 그런데 모든 수업의 결과 여기는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1시간 수업을 했는데 AB 양군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면 전국의 선생님들이 적어도 그 시간 수업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열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분열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그 기술을 알고 수업했다면 그런 일이 없죠. 결국 애기들 탓이 아닙니다. 선생님 탓입니다. AB 양군을 분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수업의 기술, 이것을 모르고 수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애기들 탓 아니란 말이에요. 수업한 선생님 탓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내세우신 것입니다. 70여 년간 어느 수업에서도 AB 양군으로 분열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 교육의 수업사가 70년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얘기한 대로 AB 양군을 분열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열되지 아니한 방법이 있는데 AB 양군이 분열되지 않게 전원이 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70년 동안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수업하는 방법 때문에 수업의 방법 때문에 AB 양군을 분열해본 것입니다. 결국 이러고 보면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분배곡선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분배곡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정상분배곡선을 보면은요, 어떤 문제를 어떤 집단에다가 주었을 때에 이런 성적이 나온다 그러 여러분이 잘 알으시죠? 이렇게 5%는 이런 정도, 거의 1점이나 2점이나 3점이나 5점 맞이. 그 다음에 20점 이하, 요거 50점 이하, 여기는 80점 이하, 여기는 90점 이하, 여기는 90점 이상, 아니 95점 이상, 100점. 이렇게 분포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했을 때 이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업이 끝날 때도 이런 수업이 끝나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이런 곡선을 그리더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애기와 못하는 애기가 나눠진다 이것입니다. 왜? 능력의 개인차 때문이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이런 상태인 어린이들이 수업이 끝나도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그 수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업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던 것을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적어도 그 교재에 관한 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 기축이 좁아져.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할 때에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이 수업이 끝나도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그 수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이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관점으로 재보면은, 그들의 능력을 재보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근데 그들을 교육하면은, 그들을 어떤 내용을 교육하면은 이쪽 애기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요 기축이 이렇게 쫙 좁혀져야 된단 말이야. 전부를 다 100점 맞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폭 정도로는 기축을 좁혀야 된다. 아니, 수업을 하기 전에도 이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랬다. 그러면 그 교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교육이 없었죠. 적어도 교육이 있은 다음에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 시간에 다루었던 교재에 관한 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시간에 다루었던 교재를 처음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모르는 애기, 잘하는 애기. 그런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랬다? 그거 수업 못 담했습니까? 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또 보면은 수업 학습의 필수 조건이 완전 무결하게, 그야말로 구비가 잘 되어 있다. 아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1951년 8월 1일자 발령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1951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50년에 6.25 사변이 나왔고 51년은 한참 전쟁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저는 그 50년에 전쟁이 났는데 51년에 전쟁이 나니 1년 후에, 저는 그 1년 후에, 그러니까 7월 51년 7월 아니 8월 31일자로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갖고 교사가 됐어요. 뭐 그 1년 동안은 뭐 됐냐? 1년 동안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1951년 6월 말에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하고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병역법이 어쩌고 됐고 있냐면은 6.25 사변이 나자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은 입대를 했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그때 사범학교, 여서로 말하자면 교사 양성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이 나서 나자마자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군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교사들하고 사범학교 졸업반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학교로 돌아가서 어린이들 교육을 해라. 그렇게 병역법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대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7월 한 달 동안 실습을 받고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1951년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니 학교는 전부 전쟁으로 인해서 소각되고 터만 남아있고 학교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린이들이 각자가 주워가지고 납작한 돌을
그러니까 7월이니까 아주 학교 가장자리에 있는 굵은 나무 그늘에 도로를 깔고 앉아서 또 제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칠판으로 칠판에다 놓고 분필 또 그때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과서는 A4 절반 사이즈예요. 그래서 국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A4 절반 사이즈의 노랑 종이로 만들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질이 나빠갖고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마분지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마분지라는 것은 말똥으로 만든 종이라 그래서 마분지 교과서라고. 네, 그런 교과서 가지고 우리가 만든 칠판 가지고 그리고 분필 가지고 그것이 전부요. 책상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거의 전부입니다. 그때 수업에서도 AB 양군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뿐이야. 자, 근데 지금 어쨌습니까? 지금은 선생님들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그럽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교에 가보면은 정말 수업을 하는 교사, 학습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AB 양군으로 분열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한 갖췄다면은 마분지 교과서하고 분필하고 교사들이 손수 만든 칠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수업했을 때 AB 양군으로 분열됐고 그것이 100% 갖춰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재정적, 법률적 모든 조건이 100%로 잘 갖추어져 있는 오늘 수업에서도 똑같이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조건 갖고 모든 애기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능력의 개인차다 이것입니다. 능력의 개인차 때문에 AB 양군을 분열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AB 양군으로 분열됐고 오늘날 넘치도록 잘 갖춰져 있는 상황하에서도 AB 양군으로 분열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그러한 수업이나 학습에 필요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다.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개인차다.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말은 상당히 그럴듯하죠. 이런 말하자면 5가지를 선생님들은 잘 얘기를 합니다. AB 양군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들이댑니다. 이래서 AB 양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찌 생각합니까?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이. 자, 오늘 지금 저는 이것은 전혀 AB 양군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AB 양군이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수업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각도에서 우리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생님이 발문합니다. 이 수업이라는 것은 발문으로 시작해서 발문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선생님이 바로 발문 던집니다. 그럼 어린이들 저요 하고 손들어서 그것이 한 시간 내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발문으로 시작해서 발문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수업이 말하자면 아까와 같이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수업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은 발문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문으로 시작해서 발문으로 끝나는 것이 수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수업은 발문 하면은 애기들이 저요 하고 손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철수 지명합니다. 철수가 발표합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합니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손 들었다 했는데 또 저요 그러면 또 누구를 지명합니다. 또 이런 순서로 됩니다. 또 손 들고 또 지명한데 결국 또 이런 순서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맞았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틀린 답을 말해서 버려졌고 그 어린이가 비로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고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설명을 한 다음에 또 다음 발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보십시오. 경험을 늘 하셨기 때문에 발문을 해갖고 거수한 애기들은 몇입니까? 몇 명입니까? 전원이 아니지요. 반드시 몇 명인가는 손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입니다. 이 애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차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손든 애기들만 대상으로 해서 발표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 때문에 AB 양군을 분열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문에서 손두내기 중에서 지명해서 발표시키고 또 틀리면 또 손두내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그 손두내기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애기들은 선생님의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하루 내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나마 급식이라도 먹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것을 폐지해버려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네. 나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해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AB 양군을 분열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발문하고 거수하고 지명해서 발표시키는 이거 신랑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AB 양군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손 들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고 손 드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애기들이 전원이 다 손 든다면요 괜찮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법입니다. 응능, 응요, 지도법. 응능이라는 것이 하면 아까 얘기한 능력이 개인차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 능력에 맞게 그 다음에 요구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요구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탁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 곧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A군들이 잘 따라오는 애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A군들이 잘 배우는 방법이니까 B군들도 그 방법으로 잘 배우면 되겠는데 B군들은 그 방법으로 못 배운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크게 나누어서 A, B 양군으로 지금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수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B군이 못 배운다. 그런데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누구도 알아내지를 못했든지 어쨌든지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했다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A군이 잘 배우는 방법,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수업 방법, 그것이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이고, 그 선생님이 던지는 발문, 그 발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업, 그게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B군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B군은 B군대로 잘 배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니까 B군이 영락없이 잘 배워. 동시에 B군만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A군도 잘 배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은 A군도 잘 배워버려.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해야 쓰겠습니까? 이때까지는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했기 때문에 B군이 못 배우는데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면은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잘 배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선생님들에게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는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도 시범에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교탁법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탁법, 아까 응요, 응능, 각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수업, 그것이 교탁법이라고 말이에요. 자, 교탁법의 원리 뭐냐? 여러분들 피드백이란 말이 있죠? 피드백이란 말을 선생님들이 잘 쓰시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제대로 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선생님이 쓰고 있는 피드백이란 말은 제대로 된 피드백이란 말의 뜻의 일부에 해당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진짜 피드백은 무엇이냐?
사자가 먹이 동물을 쫓을 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를 그 텔레비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잘 나오죠. 사자라는 놈들이 이제 먹이 짐승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잡냐 그러면요, 제가 먹이 짐승들이 떨어져서 쭉 갑니다. 그러면 풀밭에 탁 숨어서 보고 있다가 이때다 하면은 이제 뛰어나갑니다. 이때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표가 설정돼요. 목표. 내가 저놈을 잡아야 쓰겠다. 이게 쭉 지나갈 때에 목표물을 선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풀밭에 엎져서. 그러다가 저놈 같으면 내가 잡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목표물이 결정되면은 막 뛰어갑니다. 그때는 덮어놓고 뛰어가요. 그래갖고 목표물에 가까이 가서는 그 상대가 자기가 쫓아온 것을 압니다. 알면은 그냥 반드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망가면 금방 잡혀버리니까 속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아까는 무조건 그 목표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다가 이제 아까 그 상대가 자기 존재를 알아차린 뒤부터서는 도망가는 방법이 막 지그재그로 도망가니까 그 지그재그 방법으로 그가 움직이는 방법으로 알고 쫓아가요. 그가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지도 움직이면서 마침에 가서 덜컥 잡아버립니다. 이것이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일을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 여기서 상대가 누굽니까? 어린이들 아닙니까? 피드백이란 말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린이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움직임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움직임. 어린이들의 지적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맞게 처우한다. 맞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일이 피드백이 한다는 말인데, 우리 수업의 경우에는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그 철수란 말이에요. 철수라는 애기가 지금 사정없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 철수가 무엇이 뒤떨어져 있는가? 그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는가? 어떻게 뒤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에 맞게 아까 사자가 그 애가 도망가는 그대로 모양으로 우리 철수가 뭘 얼마만큼 어떻게 모르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한다 이 말. 그것이 피드백이다. 그냥 지도한다. 수업한 다음에 잘 모르는 데가 있을까 싶은 게 피드백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다시 복습을 한번 시킨다. 그런 뜻이 뭐 일부 타당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그가 모르는 것을 그가 알기 쉽도록 어떻게 얼마만큼 모르는가를 알아갖고 거기에 맞게 가르친다. 거기에 맞게 뒤를 쫓는다 이 말. 피드백 한다고. 그래서 이 교탁법에서는 피드백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사일이 있죠. 미사일의 원리를 봐보면은 여러 해서 미사일이 나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적국을 전쟁하는 상대 적국에 가서 적국을 폭격을 하려면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비행기는 이쪽 비행기가 올라가서 공중전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밑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고사포라고 그래요. 이 고사포라고 하는 것은 적기를 떨어뜨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매우 능률이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올라갈 때 바람이 불면은 바람 때문에 타지 목표물을 벗어나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자들이 그 비행기 뒤를, 아까 사자가 먹이 동물을 쫓아가댔기, 그 비행기 뒤를 쫓아가지고 쾅하니 맞춰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발명한 것이 미사일이다. 그래서 포탄이 피드백하는 것, 이것이 미사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지적 움직임. 어린이의 지적 움직임에 따라서 꽉 맞춰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흔히는 애기들 남겨놓고 지도한다고 그래놓고 애기들은 딴 데로 가고 요리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포탄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날아가고 있는 뒤를 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탄을 꽉 맞춰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사일 교사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수한 교사, 오늘날 우수한 교사를 나는 미사일 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사일과 같이 피드백을 잘할 수 있는 어린, 아까 사자와 같이 그 어린이가 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해봐서 그 뒤를 정확하게 쫓으면서 지도하는, 그래서 우수한 교사를 미사일 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탁법이라는 것은 미사일 교사의 이 미사일과 피드백 원리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교탁법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교탁법. 지금 여기 산이 있습니다. 또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각 코스를 갑니다. 각 코스는 상당히 난코스입니다. 암벽도 있고 뭐 그냥 길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각 코스를 통해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 일부 어린이들에게 아이고 도저히 어려워서 더 이상 못 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더 이상 이 길 못 가갔어요. 그러면 그래? 바로 옆에 있는 나 길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나 길은 이 길보다도 상당히 수월한 길이다. 편한 길이다. 근데 여기도 한참 올라가다가 또 어떤 애기는 선생님 나 더 이상 못 가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냐? 그러면 여기 너는 다 길로 가라. 다 길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올라가기 좋도록 다 만들어 놨어. 다 요새 산에 가면 안 해놨던가요? 등산객이 올라가기 좋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쩌습니까? 정상에 다 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다 오른다. 결국은 여태까지는 어쨌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가다가 떨어지고 몇몇만 정상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어린이들은 누구도, 이 애들은 전부 다 정상 오르는 건 실패다. 여태까지 수업이 그렇게 해왔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각 코스 있는가 하면은 나 코스, 다 코스. 말하자면은 아까와 같이 포탄이 비행기를 쫓아갔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아까 사자가 먹이 동물의 움직임대로 따라가지고 잡고 그러다녔어. 그와 같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면은 전원을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나는 이 수업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사하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말하자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로 어떻게 하냐? 교탁법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탁법의 실제. 예. 자, 처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던진 발문은 누구든지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던진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나 알아맞혔다, 100점 맞았다, 성공했다 하는 그런 성공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안고 다음 물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음 발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발문도 조금 난도를 올렸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만은 또 전원이 아까와 같이 성취했다. 다음 문제도 이렇게. 근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질 때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문제 안에가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단서가 들어있다.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수업을 쭉 해가다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던진데 애기들 표정을 보면 알죠. 철수나 순이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는 풀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에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생각해 보고 싶은 어린이들 나오세요. 이때에 서슴없이 애기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시켰었겠죠. 결국은 그런 어린이들은 자기만 공부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와 있는 것이지 다른 친구들 체면 보기 위해서 학교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 부끄럽다는 생각 말고 선생님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자기 힘으로 생각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오라 이것이죠. 나오라 이것이죠.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책상에 앉아 있는 어린이는 자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 자력 해결 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조력을 받아서 해야 쓰겠다는 조력 해결군입니다. 자력 해결군과 조력 해결군이 분리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력 해결군은 각자가 자기 책상에서 자기 노트에다가 생각한 바를 적습니다. 짝꿍하고 같이 또 의논도 합니다. 근데 짝꿍이 나가버린 사람은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의논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해결합니다. 자, 선생님한테 온 어린이들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요, 저 자리에 앉아서 문제 해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어떠한 자료 같은 것을 보여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식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조금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무엇입니까? 미사일이 탁 맞았다 이 말이에요. 미사일, 선생님이 던진 미사일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되겠다는 게 그런 얘기는 제자리 돌아가서 해결하고 남아있는 어린이들 에게는 조금 더 가르쳐줍니다. 조금 더 가르쳐주고 필요하다면 더 자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벌써 한 처음에 어린이는 50% 가르쳐줬다면 이 얘기들 한 70% 가르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애기들은 또 그때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애기들 이 애들에 대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일문일답. 선생님이 일문하고 그 애가 대답. 그 애가 알아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이렇게 학습의 계단을 낮게 해서 조금씩 올라간다 이 말.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예 답을 가르쳐줘버려. 더 이상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때는 답을 가르쳐줘 본다. 답을 가르쳐 줘버리고 결국 그 어린이는 그 답이 어째서 나왔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답만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는 답은 아니까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을 다 가르쳐 주고 그에게는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 동안에 저쪽에서 지금 제 자리에 앉아서 각자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풀이가 다 된 애기들 있겠죠. 그런 어린이들은 어찌했을까요? 각자가 풀이하는 속도가 개인차가 있으니까 빨리 끝난 애기들은 어찌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벌쩍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철수가 손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철수 있는 데로 갑니다. 철수가 와도 좋고 둘이 만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안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둘이 소위 말하는 교류를 한다. 둘이 지적 교류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한다 그 말입니다.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대화가 다 끝나면은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서로 대립되는 사고장면이 조성되면 참 좋습니다. 서로 대립이 되면은 말하자면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토론을 할 때는요. 상대를 굴복시켜서 지적으로 굴복시키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활동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최선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마련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제일로 이 지적 능력을 기르는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둘이서 서이서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교류를 합니다. 교류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서로 부딪혀서 그야말로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어린이들끼리 만나서 둘이가 토론이 끝나면 일단 제 자리로 돌아가서 또 손 듭니다. 그럼 손 들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또 그 친구가 또 간다고. 이렇게 여러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교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교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한 번 했으면 맞지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이 사고 활동이 보다 더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한 것을 둘이나 서서 서로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할 때에 인간의 뇌는 활발하게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활발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 곧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대상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가 좋아진다. 너희들 학교 뭐 하러 왔냐?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필요성을 애기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린이들은 되도록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쪽에서 한참 그러고 이루어지고 있고, 교탁에서는 선생님이 그에 알맞도록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이 되어가고, 선생님이 미사일이 되어가지고 그 어린이를 쫓아다닌다. 그 어린이가 지금 뭘 얼마만큼 모르는가를 그 쫓아서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사일 교사가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교탁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제자리로 들어가거나 선생님에게서 이제 1대1로 또는 그냥 답을 가르쳐줘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두 다 이제 제자리에 앉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때 선생님이 지명합니다. 철수 나와서 설명해봐라. 철수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또 보충 설명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해봐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보다 더 깊숙하게 사고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수은이를 등장시킵니다. 수은이라는 어린이는 이게 실존하지 아니한 가상의 어린이입니다. 애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전임교회에서 말이다. 선생님이 꼭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4학년 맡았거든. 근데 꼭 이 대목을 그때 4학년이니까 이 대목 공부했어. 근데 그때 수은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합의한 답이 있을 거 아니요? 합의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것과 아주 반대되는 의견을 수은이의 의견이라고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은이하고 그러면 내가 수은이 대신이 되겠다고 선생님이 수은이 대신이 되어가지고 수은이하고 우리 토론해보자.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토론 장면을 만들므로써 어린이들의 이 두뇌의 활동이 아주 100% 활성화되도록. 실제로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에 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70%, 80%, 90%, 100%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 활동될 때가 언제냐? 토론할 때라고. 그때는 상대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지천능을 다해서 말한다. 동시에 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상대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되게 잘 듣는다 이 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뇌 활동이 100% 이루어진다. 되도록이면 토론을 많이 시켜야 한다. 근데 실제 토론이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이게 잘하는 애기들 토론, 철수하고 수은이하고 둘이서만 토론하고 있다. 잘해봤자 서희나 너희서 토론하고 있고 나머지 애기들은 가만히 앉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뇌는 그대로 전부 열중시하고 있다. 그대야 서희나 너희 뇌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거는 수업이 아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무나 애기들 앞에서 가르치면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이라는 것은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했을 때 그게 수업이다. 그야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할 때
그때 수업이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했었는데 말하기 쉽게 말하는데 다가 수업이 아니다 이 말. 자, 지금까지 저는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이른바 교탁법,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 각자의 요구를 쫓아간다. 각자의 요구를 쫓아가. 미사일.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만큼 가르쳐주는 어린이, 이만큼 가르쳐줬을 때에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 이만큼 가르쳐줬을 때에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 이게 개인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차에 맞게 초우를 하자, 개인차에 맞게 지도를 하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시간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답을 제대로 안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 어린이는 사고력이 그만큼 발달됐다. 이 얘기는 이 부분 때문에 사고력이 그만큼 발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학습의 계단을 이렇게 높게. 근데 어떤 애기는 이것을 한 걸음 올라가 본데 어떤 애기는 이것을 하나, 둘, 셋만에 올라간다. 어떤 애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놔줘야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애기들이 손들면은 지명해서 발표시키고 맞으면 답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어린이들은 전혀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여태까지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애기들은 전부. 선생님들 어쩌습니까? 이때까지는 이거 발문 하나 가지고 그 발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면은 그 다음 또 막 발문. 근데 그 발문에 의해서 모르는 애기들은 전부 다 그대로 가만히 급식만 먹고 간다고 말이야. 근데 얘들에게 맞게 아까 미사일처럼 뒤를 쫓아가고 쾅 해라 이것이요. 이게 사자로는 얼마나 머리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싹 뛰어가. 적당한 거리 가서는 이제 그 먹이 동물이 움직이는데도 지도 그대로 움직여. 그대로 움직여. 미사일이 돼갖고 그래갖고 쾅 한다고 말. 이렇게 가르치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 모두가 제대로 학습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형성평가를 해요. 시험 문제에는 가령 수학 같은 경우에 어째서 분모를 더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써라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또 일부러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내. 답만 쓰면 되게 형성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원이 다 100점 맞는다. 그러면 아까 순이나 철수 얘들은 늘 급식이나 먹고 같은 애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기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간다 이것이. 아, 공부란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탁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르쳐주고 사고하게 한다. 근데 가르쳐주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애기는 이만큼, 어떤 애기는 이만큼, 어떤 애기는 이만큼. 가르쳐주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교탁법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좀 더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 부처님의 손가락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몽땅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비가 내린 것처럼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밤중 내에 잠을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밖에 나가보셨습니다. 아니 옛날 길이라 놓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어쩌겠습니까? 전부 길이 움푹움푹 패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저마치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물구덩이가 여러 군데 나 있으니까 수레 바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수레를 끌고 옵니다. 부처님 앞에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처님 앞에 왔을 때 이게 바퀴가 그냥 물 구덩이 속으로 붕덩 빠졌어. 그것도 큰 물구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실 때에 99% 올라갔어. 자, 조금 더 한데 거기까지다 이 말. 그래서 다시 그냥 바퀴가 밑으로 물구덩이로 빠져버려. 한참 쉬었다가 다시 몇 번 되풀이해도 99%까지 올라가고 실패한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젊은이의 능력은 저기까지다. 그래서 저 젊은이에게는 1%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 몰래 그 수레 뒤로 가서요. 젊은이가 99% 끌어올렸을 때에 부처님이 손가락 하나로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1%의 힘이요. 99%는 젊은이 힘이고 1%는 부처님 힘. 해갖고 100%가 되니까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도 덜도 아니고 딱 맞게 조력을 한다고. 그 젊은이가 99% 힘을 가지고 1% 부족하니까 1% 도와줬다. 근데 봐서 2% 도와줬었다 하고 판단되면 2%, 3%.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의 손가락 예화에 따라서 어린이들을 도움을 줘야 했었다. 아까와 같이 교탁에서 어린이들한테 자, 손가락 하나가 필요한가, 2개가 필요한가, 3개가 필요한가, 이걸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 주장.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그만큼 사고를 못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그의 힘을 다해서 골똘히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부처님의 손가락 얘기입니다. 대단히 우리들에게는 좋은 시사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말이죠. 인간의 뇌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뇌과학자인 모기 갱이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을 일체 없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너는 공부를 잘한다. 너는 공부를 못한다. 미리 정해진 거 없다고 말이야. 너는 요만큼까지 할 수 있다. 너는 요만큼까지 할 수 있다. 한계가 없다. 그런 한계 같은 거 일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기에 맺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뇌는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자꾸만 진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욕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의 뇌는 자꾸만 좋아진다.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은 일체 없다.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아까 같이 교탁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자기 힘으로 생각하도록, 그래서 자기 뇌를 발달시키도록,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뇌과학의 이야기를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린이들은 자기 뇌는 자기가 발달시키는 외에 방법이 없다. 사고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뇌를 발달시킨다는 얘기인데,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누가 대신 사고력을 길러줄 수 없다. 자기가 직접 사고했을 때만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으면 각자가 직접 사과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어,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남이 공부하는 걸 구경하러 왔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리다고 해서 아니라 1학년 붙어서 아주 그런 말을 해가지고 머리에, 뇌리에 딱 새겨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와야 된다. 나 급식 먹으러 온 거 아니란 말이야. 자, 지금까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전원이 적어도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시간에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사가 있을까요? 나는 이 기술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모든 교사들이 배울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능력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미사일 교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아까와 같이 수업하는 방법과 기술,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방법과 기술,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27살, 내 나이 27살 때 교육대학 부속, 요새 같으면 부설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때 교장 선생님, 또 좋은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업 기술의 방법과 기술을 배워야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 양반이 우리들한테 심어줬어요.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그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생각고 또 생각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이 비군이 잘 배우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